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꼬실 수 있는 확률이 평균 70% 정도 됩니다. 즉각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결국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보다 객관적인 레벨이 높은 사람을 대하는 건 만난 그 자리에서 끝판까지 무한 코인 돌리는 아케이드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임승차 마인드잖아. 거저먹기 마인드. 그래.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고는 싶은데 빨리 날 좋아해줬으면 하는 욕심까지 못 버리니까. 먼저 얘기해드릴 건 사람은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외모, 경제력, 사회성, 지위 등등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제각각이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사랑받을 수 있다 같은 따뜻한 가식은 제쳐두고 툭 까놓고 말할게요.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사람마다 각각 레벨에 있는 게 사실이고 당연히 이왕이면 더 높은 레벨,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도 날 좋아해 주냐죠. 그 사람도 그만큼 잘난 사람, 그 인사로 잘난 사람을 원할 텐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꼬시는 전략, 결국 넘어오게 되는 유혹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들의 이제 심리부터 알아야 되겠죠. 잘난 사람들은 지가 잘난 걸 다 압니다. 외모가 미쳤든 돈이나 스펙이 개쩔든 인지도가 확실하든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닌 이상 절대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우선 번듯한 직업이나 학력이 있으면 항상 인정받고 시작하는 게 당연해요. 그쵸? 서울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무슨 얘기만 하면 너 서울대잖아, 너 서울대잖아 이럴 거잖아, 사람들이. 딱 봐도 인기 많아 보이는 사람은 실제로 카톡창 터져나가는 거 맞고요. 재능이 확실하거나 능력이 좋으면 주위에서 떠받들어줘요. 제 주변에 이제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인지도 확실하고 자기 재능과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본다, 이런 인지는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즉 지가 잘난 건 몰라도 자기가 주목받는다는 건 안다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한테 주목을 하니까 그걸 모르는 게 더 바보인 거고, 잘생긴 찐따 뭐 너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길 바라는 건 솔직히 좀 너무 이상론이고요. 그냥 애초에 잘난 걸 안다라는 걸 가정하고 다가가는 게 먼저입니다. 나랑 비슷한 급 혹은 나보다 좀 낮은 사람 있잖아, 매력이.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랑은 좀 달라야 돼요. 그 사람들이야 딱딱딱 바로 만나서 바로 끌리고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들은 일단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잘난 게 아니라면 바로 나한테 넘어올 리 없다.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키 크고 잘생긴 게 다야 라면서 한탄하고, 여자들은 저 남자는 그만큼 날 안 좋아하네 하면서 쉽게 합리화하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너무 무임승차 마인드잖아. 거저먹기 마인드. 그래.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고는 싶은데 빨리 날 좋아해줬으면 하는 욕심까지 못 버리니까 키 크고 잘생긴 것만 진짜 매력 같고 섣불리 그 사람 마음을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객관적인 레벨이 높은 사람을 대하는 건 만난 그 자리에서 끝판까지 무한 코인 돌리는 아케이드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몇 주, 몇 달 동안 퀘스트 깨고 꾸준히 경험치 먹으면서 천천히 만렙 찍어야 보스를 잡을 수 있는 RPG 게임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좀 더 손해를 감수하면서 수고를 들이면서 먼저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일단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나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상황도 오고 외면이 아닌 내면을 공유할 기회도 생기고 정도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괜히 자존심 상한다고 RPG 게임 접속조차 안 하면 평생 아케이드 게임처럼 그냥 단판성으로 끝나고 빨리빨리 끝나는 그런 사람만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눈치 보거나 긴장하는 거 없이 적당히 즐겁고 프리한 태도만 유지하면 내가 매력이 없어질 정도로 저자세가 되지도 않아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려놓고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만만치 않다는 걸 편하게 인정하는 찐 쿨레를 풍겨야 돼요. 만약에 외모가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너랑 찍은 사진 보고 다들 누구니? 너랑 다닐 때 어깨 좀 펴고 다닐게 라고 한다던가, 좋은 차를 타는 사람한테 오늘은 내가 주유비 쏠게, 얘 보험료가 내 월급보다 많겠지만 그래도 뭐 내가 얘 밥은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던가, 원래부터 인기 엄청 많았던 사람한테는 시간이 안 돼서 여긴 나랑 못 가겠다, 썸녀 21번이랑 보러 가 라고 하고 괜히 한술 더 뜬다던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태도가 더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나를 부담 없이 대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게 여자뿐만 아니라 같은 남자들 중에서도 엄청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딱 이 태도 때문이에요. 굳이 억지로 아닌 척, 나도 동급인 척 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내려놓고 네 형 잘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한다던가, 엄청 좋은 집 가서 저 목이 진짜 마른데 저 주스 좀 먹어도 돼요 이거? 진짜 친구 집 온 것처럼 얘기한다던가, 선은 넘지 않는 선에서 인정하고 깔끔하고 편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정말 대놓고 잘난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색다르게 보진 않지만 되게 편안하게 대하고 나를 괜찮게 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인간적으로는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성을 넘어서.
보통 이제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성으로 보거나 친해지고 싶어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너 주변에 좋다는 사람 많잖아 하면서 자기는 괜히 또 비벼볼 자리가 있는지 떠보는 경우도 있고, 와 내가 너한테 그 정도였구나 뭐 쉽게 서운해하기도 하고, 너 같은 스타일 생각보다 흔해, 세상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돌려깎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 그 사람들은 우량주인 상대방을 저평가시켜서 이제 싼 가격에 매수하려고 하는 생각일 테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될까요? 안 되죠. 지가 진짜 잘난 걸 무의식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선 부담을 느끼고 더 선을 긋게 될 뿐입니다. 괜히 불편한 거야. 툭 까놓고 쿨하게 인정해버리는 게 100번 나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처음부터 긴장 100배, 설렘 만땅이 이성관계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도 함께 만들면서 만남을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같이 모임도 계속 나가고 시시콜콜한 농담 따먹는 연락만 할 때도 있고, 가끔 정말 사심없이 고민 상담도 나누고. 혹시 연애 상담도 하나요? 만약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 눈에 너무 못나 보이지만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길면 뭐 몇 년씩 볼 때도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그러면 내가 그동안 연애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더 없어 보여. 그래서 연애 상담도 상황에 따라서는 해도 됩니다. 일단 인간적으로 메리트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인맥으로 도움 줄 것도 있으면 그냥 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대놓고 부탁도 하면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인으로서의 메리트를 동시에 만들어야 돼요. 잘난 사람일수록 이게 더 잘 먹히는 게, 그 사람이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면 주위 이성들의 태도가 둘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이성으로만 보고 계속 대시하거나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확실하게 포기하거나. 그 중립을 지켜야 돼요.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보내고 편안함을 느끼는 많은 기억을 공유하면서 이성 간의 감정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관계가 거의 없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대시와 포기의 중간, 내가 그 어려운 걸 해냈구나. 대단하시네요. 결국에는 진짜 잘난 사람을 만나는 건 멘탈 싸움, 자기와의 싸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당히 흔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남들 다 흔들리는 포인트에 내가 안 흔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꼬실 수 있는 확률이 평균 70% 정도 됩니다. 즉각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결국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성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다양한 상황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이성으로 볼 때가 진짜 한순간, 두 순간 정도는 있어요. 그 한 번, 두 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빌드업을. 그럼 장기적으로 알고 지내면서 친구 느낌이 아니라 남녀 느낌도 내야 되는 건가요? 완전히 포기하면 이런 상황이 주어져도 못 잡겠지만, 내가 그래도 계속 매 눈으로 은근슬쩍 계속 노리고만 있었다면 이 상황을 잡을 수 있어요. 남녀로 볼 만한 상황이 와요. 그래서 보통 정말 잘난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람이 되게 힘들 때 혹은 외로울 때, 그때 옆에 계속 머물러주던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내가 되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마음을 비울 줄 아는 멘탈도 필요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아도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러면 그냥 동급 만나세요. 아니면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만나시거나, 나보다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 즉 상승 욕구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덜어 있고, 결국 기회는 평소에 준비했던 사람한테 온다고 하잖아요. 그 기회 한 번으로 삶이 바뀔 수도 있고 인연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존버는 승리한다는 말이 투자 쪽에서는 무모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연애 시장에서는 존버가 승리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존버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괜찮은 사람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방법이 아니면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만큼 잘나지는 거야.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냐고. 전 6개월 공들이고 지금 7년 연애 중이요. 존버하는 보람이 있는 거죠, 저게.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게 잠깐이 아니거든. 잠깐 스쳐 지나가려고 뭐 6개월, 막 1년 뭐 이렇게 존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쭉 만날 수 있으면은 솔직히 몇 년을 투자해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있죠. 그래도 나한테 그 사람이 꽂힐 만한 포인트는 있으면 훨씬 확률이 올라간다. 존버한다고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내가 우연히 놓쳤을 수도 있잖아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음 영상. 별거 안 했는데 잘난 사람들이 알아서 나한테 꽂히는 포인트 3가지를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